방금 소개받은 전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해서 서재학적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2장은 생략을 하고 3장, 그러니까 우리 논문집에 발표 자료집에 144쪽부터 해서 79년 그 환단고기가 나오는 그런 정황의 중심으로 판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79년에 광우예사에서 환단고기가 이제 출간이 되면서 세상에 이제 결국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임승국 교수님의 환단고기로 해서 정신세계사에서 놓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어떤 바탕에는 오영기라는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삭주에서 이제 그 고성인 씨 집안에서 있다가 내려온 48년에 월남한 유일입 선생이 이제 환단고기를 남한에 이제 가져왔고, 그 가져온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79년에 이제 출간이 되면서 이게 대중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큰 대목은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었던 오형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동안 또 묻혀져 있었고, 또 평가 자체도 사실 보면 거의 안 됐다고 보는데요. 이분을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환단고기 광우예사본 처음 나올 때 보면 마지막 환단고기 발문에 동복 오형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동복 오형기라고 있는데, 이 동복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호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호를 쓰고 이제 이름을 쓰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호로 해서 이제 오형기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오씨 중에서는 가장 큰 데가 이제 해조 오씨잖아요. 해조 오씨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잘 찾아지지 않다가, 이 동복이 그 보면 이제 이유립 선생도 보면 철성 이유립이라고 해서 철성, 그게 고성희 씨 이제 집안에 또 다른 본관이 철성 이유립 이런 표기를 이렇게 쓰는 용례를 봐서 동복이 이렇게 혹시 본관이 아닐까, 이런 이제 약간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해보고 이제 접근을 들어갔는데, 동복 오씨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동복 오씨 사무총장님을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알게 돼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오영기 선생의 어떤 그 자제분을 만나게 되고, 이런 동복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본관인지는 모르고 사실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호가 이제 해양이거든요. 해양. 그리고 이제 1915년에 이제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해양 오영기라고 이제 해양을 쓰시는데, 그 해양 서원, 그 서당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해양을 보면 우리가 보면 동양에서 보면 산수, 산의 양과 물의 양이 보면 반대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도 보면은 한양이라 하면 한수 이북, 물은 이제 북쪽을 양이라 하고, 산은 남쪽, 산은 남쪽을 여기 양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사실 이게 지금은 강남 쪽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한양은 한강 위 북쪽이라는 거죠, 그죠? 그 한양이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해남의 바닷가 이제 위로서 이제 해양, 이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주의 옛 이름이 해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분이 이제 이걸 썼는지는 모르지만 해양이라는 호를 이제 사용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그 전남 해남에서 이 충북 보은에 보면 이제 홍치유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에서 사실 이제 걸출한 제자들이 200~300명 정도 나왔는데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누구죠? 임창순 선생님 금석하게 돼가 그 규원사화를 이렇게 세 분이 보면 진서로 이렇게 규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임창순 선생님인데, 이 임창순 선생님도 홍치유 이분의 문화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남 해남에서 충북 보은까지 걸어서 이렇게 홍치유 선생한테 이제 배움을 이렇게 한 그런 이력도 있고, 이 여러 어떤 이제 광주라든지 해남 이런 데서도 이제 향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이 학문적 어떤 토대를 아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소양을 겸하고 있었던 분이 이제 오영기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고, 이거는 이제 광주 향교에서 이제 그 무진엄사라고 이제 그 발간하는 이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영기라는 분이 이제 동복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회원이 이게 명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분이 이제 글씨를 이렇게 세필 글씨를 특히 잘 썼는데, 자기 집안의 가성, 그 보면 이제 오영기 선생 부분이 해당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 가성도 직접 이렇게 쓰시고, 이 글씨는 거의 보면 이제 한당국의 배달의스 본 글씨하고 거의 뭐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분 이제 아드님을 이제 그 며느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며느님이 이제 집에 불경 쓴 이제 불경을 쓴 어떤 글이 있는데 한번 보겠냐 해서 처음에 이제 받아 보니까 불경이 아니고 삼일신고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영기 선생이 이제 삼일신고를 이제 병풍으로 써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줬거든요. 그 자식들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단국 역주자분께 이렇게 기정을 이렇게 하셨고, 이런 어떤 바탕에 오영기라는 사람이 이게 있었는데, 오영기라는 사람이 거의 보면 평가 자체를 거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업적도 이제 우리가 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환단고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배달의습본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장본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달의습본은 선장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로 꿰맺는 이런 이제 형태의 제작된 책이 아니고, 광오이에서본만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오이에서본이 왜 유독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조병연 씨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그리고 이제 그 조병연 씨를 이렇게 이제 그 매개로 해서 광우 이해사의 사장 박기엽 사장이 또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지원해 했던 이런 평가 자체가 거의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단단하게 내부에서 사실 이제 거기에서 입장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만 어떤 사실 어떤 필터된 내용만 이렇게 되지, 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360도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우리가 들은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한 번은 객관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과오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단국이라는 이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에서 며칠 전에 이제 이유립 선생님 제자 중에 이제 이게 성녀 되신 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병윤 씨가 승려가 됐고 또 한 분이 이제 조병윤 씨의 친구분 이제 김성한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성녀가 되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진소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통화를 다시 해보면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병윤 씨는 머리가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 형제 자체도 다 이렇게 머리가 비상했다.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설린상고 쪽인가 그 이제 상고를 나왔고 자기 그 형님 그 집안의 형님도 보면 그 은행에 지점장을 할 정도로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 당시 70년대의 은행장이니까 상당히 이제 머리 쪽이 이제 비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조병윤 씨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 화엄경 불가에서 화엄경 80권이라 하잖아요. 이 80권을 다 외웠다고 하거든요. 그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종상 박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불가에서 이게 화엄경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불가능하대요. 실질적으로 AI가 되면은 저 외울 수 있을까? 그건 사람으로 거의 못한다. 근데 이제 이 김성한 선생은 이 화엄 80권을 이걸 조병윤 씨가 출가할 때 다 외웠다. 이런 이제 머리가 비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판본의 어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들은 거에 대해서 유립 선생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암기는 이렇게 특히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씨도 이제 수려했다. 이런 얘기도 또 이런 평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해영어, 광우에서 그 박기엽 사장 이해영어를 이 사람이 이제 배워가지고 웬만한 어떤 뭐 교수도 뺨칠 정도로 이렇게 문장 실력이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인쇄는 그 조계사 뒤쪽에 있는 영동문화사에서 사실 이제 인쇄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영동문화사는 지금 연락이 이제 두절돼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79년에 보면 12.6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12.6 사태가 일어날 때 그때가 이 김성한 선생이 제대를 2주를 남겼는데 이 때문에 제대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2주 후에 제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보다 앞서서 한두 달 앞서서 나온 사람이 이제 조병윤이다. 그리고 이제 조병윤 씨 보면 이제 그게 우리가 79년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이분이 자기 앞에서 그 28사단 태풍부대 그 태풍부대의 그 사병불교 회장을 조병윤 씨가 했고 그 다음에 김성한 선생이 이제 또 사병불교 회장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그런 불교하고 관련을 있었다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바탕에서 이제 79년에 그 9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광우회사에 있는 그 날짜는 보면 다 음력으로 치환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맞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당시 또 79년은 윤6월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날짜보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두 달 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9월 달에 나왔다는 것은 거의 보면 음력 9월이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걸칠 수 있고 이제 음력 11월 이래 되면 거의 보면 12월 1월, 양력 1월로 넘어가는 이런 시간대에 이 책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김성한 선생이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업을 하고 있을 때 와서 이제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79년, 80년 초 어떤 그런 쯤에서 이제 제작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보면 이제 이 네 권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이제 선장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장본인데 단순히 선장본이 아니고 이게 고급화는 보면 이게 A4 정도 크기의 큰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도 보면 보고판과 고고판의 실도 나중에 차이 나는데요. 이런 배경이 누가 했을까? 조병윤 씨가 했을까? 아니면 박기업 사장이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한데 일단은 제 생각은 이제 박기업 사장이 이렇게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차이가 두 개가 이렇게 차이 나요. 보고판과 이게 고고판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 고고판에는 이게 그 정가 이게 가격 표시가 없고 이제 100부로 한정본을 했다는 말만 있고 이 보고판에는 보면 정가가 이렇게 처음에는 9월달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100만 원이고 이제 한정 100부 이제 한정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나갔다가 다 회수가 되잖아요. 회수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서점 우리가 이제 교보라든지 이런 서점으로 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인사동에 있는 그 이제 그 한문 그 고서점을 취급하는 그 한두 군데에서 이게 나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수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에 걸쳐서 이제 노는데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18,000원으로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단단학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선장분이 없었느냐? 이 환단희귀라고 71년도에 환단희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홍익 사서 책을 엮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선장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양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부경인데 천부경 연회가 들어가 있고 원본 3일 신고 뭐 집회라든지 참정계경 태백진을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합본되어 있는 책인데 이렇게 할 때 일단은 단단학계 내에서는 처음으로 놓은 게 사실 71년도 이거는 이제 대전에서 나왔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7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선장본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선장본이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크기를 내가 한번 직접 이렇게 보고판과 고고판의 차이를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면 보시는데 오른쪽이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판을 다 찰 정도로 이렇게 보고판이 이제 고고판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실 있잖아요. 그 보고판은 무명실 같이 흰실로만 이렇게 약간 됐는데 고고판은 거기에 색이 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서 훨씬 좀 더 굵어요. 이게 보면 차이가 이렇게 훨씬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게 이제 등표지 요즘 말하는 등표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책들을 문서들은 이제 옆으로 두잖아요. 옆으로 두면 이제 이게 책등에서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책등에도 보면 이렇게 환단곡이라 해서 이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판은 이제 표지에 그냥 인쇄로만 환단곡이 돼 있는데 고고판은 이제 이렇게 면지에서 이렇게 따로 붙여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래 위에 보면 또 이게 천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제 훼손되는 부분 이런 것을 방지했고 그리고 이제 보고판은 그냥 일반 종이고 이 고고판은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하지 실크 이게 비단으로 이게 감싸져 있거든요. 이게 훨씬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책에 한 서너 배 이상을 더 들었다. 당시에 이제 이 장안에 기와집 한 채 값을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그 문화적으로는 보면 엄청난 당시에 79년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79년에 이제 이게 고고판인데 고고판은 이렇게 탁 펼치면 이제 이 테두리가 이렇게 목판 형식을 이렇게 문양도 넣어주고 해서 글씨도 훨씬 크고 이게 보는 맛 자체가 훨씬 달라지는 거죠.
이 보고판과 이렇게 고급판을 차이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거의 보고판을 받았으니까 보고판이 그냥 이게 B5 정도, 16절지 정도 이런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이제 훨씬 고급판은 A4 정도 크기니까 글씨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돼서 눈이 훨씬 이렇게 확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베이스를 해주신 분이 이제 이 박기업 사장이라는 거죠. 이 박기업 사장이 이제 자신이 이제 이해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이해를 해야지 된다.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우선으로 한다 해서 이제 이해 영어를 했는데 이 당시 이제 이분이 67년도 저 책이거든요. 이해 영어 사회라고 이제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 영어를 썼는데 이 당시 67년도에 가격이 3,860원인가? 책 가격이 하드커버예요. 저것도 건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걸 3,800, 4,000이 안 되는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78년에 우리가 정명학 선생의 국사대전도 여기 광우회사에서 찍어줬는데 국사대전이 보면 78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때 3,500원이거든요. 하드커버예요. 저것도. 이제 상하 2단으로 돼가지고 약 한 400 정도 되는 400페이지 정도 분량의 하드커버. 이래 되는데 이것도 3,500원인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봤으면 이게 정가가 이제 10,000원, 보고판이 10,000원으로 책정됐잖아요. 두 번째가 18,000원. 그러면 지금으로 물가로 돼도 보통 한 30,000원, 40,000원대 평균 되는 책에 한 서너 배 되는 최소한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매겨졌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근데 이런 것이 이 박기업 사장이 이게 출판사도 자기가 해보고 이렇게 책도 찍어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이제 이 78년도에 정명학 선생의 그 국사대전을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지난달에 이분 제자 만나서 그때 이제 식사 마치고 행사 끝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수업 중에 있잖아요. 박기업 선생이 그 수업 하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칠판에다가 쭉 이렇게 이게 써놓고 이게 뭔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천부경을 써놓고 천부경을 막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게. 근데 그 천부경을 처음에 어디 하느냐면 이 국사대전 있잖아요. 정명 선생 여기 보면 천부경 막 여기 엄청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이미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어떤 이것을 좀 더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장본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 내 광우이사본을 보면은 거의 이제 제일 태백일 사발 지금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저 본문의 마지막 있는 글씨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이제 조병윤 씨의 재판 후지 이 글씨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판권에 있는 글씨. 근데 요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서예 하시는 이제 그 심사하실 분 심사도 하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같은 사람의 서체라고 이렇게 그분은 이제 이야기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리고 화자 부분에 이제 옆으로 가는 회계의 어떤 일정한 형태가 글씨는 그때의 분위기에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그 쓰는 버릇 자체가 변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요 세 가지는 같은 사람의 글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재판 후지도 보면 재판 후지 자체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도 보니까 재판 후지 자체가 이제
신시계천 5876년이 기민년이거든요. 76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같은 건 77년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재판 의지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기민년 다음에 79년이 기민년이고 80년이 이제 경술년이기 때문에 그 경술년을 맞이하는 이제 동지다 해서 한 개 버전은 79년 버전으로 나왔고 또 한 개 버전은 또 80년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수해서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앞에 날짜 자체가 이제 하나는 수정되고 하나는 수정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고 접근만 하면 이제 막상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양태는 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부의 정확한 어떤 그런 내막을 알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식고요. 아무튼 이제 이 광호회사 부분 자체가 단단하게 내부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달갑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자체가 이 출간이 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일본어로 건너가서 이제 82년도에 일본어판 이제 환단고기로 번역이 먼저 출간이 된 적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85년에는 김원수 선생이 이제 광주 그 고등학교 교사분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이제 이 번역을 해서 환단고기를 먼저 이렇게 번역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기존의 모든 것은 사실 이 광호회사본 이제 세상에서는 사실 보면 광호회사본인지 배달의식본인지 사실 거의 뭐 분간 자체도 안 되고 분간 자체를 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냥 이렇게 환단고기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틀로만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어떤 판본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것은 그동안은 사실 이제 단단하게 내부에서만 이제 자신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상생출판에서 이게 역주본이 나오면서 이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기존의 광호회사본에서 다른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배달의식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광호회사본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지만 배달의식본도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달의식본으로 보면은 이 보게 범장이 보게가 이제 휴회로 돼 있잖아요. 사실 보면 그것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채 마지막으로 놓은 버전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호회사본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거는 그 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정본 원래 이렇게 환단고기의 그 정본을 다시 이렇게 발간하려고 그 자체가 이제 기존의 대부분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접근했거든요. 광호회사본을 털려가지고 이제 서성에 어떤 이제 모르게 이제 출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배달의식본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했는데 이 연장선상이 아니고 광호회사는 광호회사본으로 해서 그걸로 계속 이렇게 그걸로 나가는 거고 배달의식본은 또 다른 이거 광호회사본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이게 새로 이렇게 정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쇄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79년에 결국 이제 이게 인쇄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처음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웠는데 이 이제 배달의식본의 뒤에 보면 이제 그 간기 사항이 있는데 신시계천 5808년 광무 15년이니까 이거는 1915년에 처음 초판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제 3월 16일 날 초판 발행을 했다. 한정 30부로 해서 초판을 했는 거고 신시계천 5876년 10월 3일
그러니까 이게는 5876년은 1979년이거든요. 김인현. 1979년 10월 3일에 재판, 그러니까 초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재판을 했다는 것이 이제 한정 100%를 찍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79년에 저도 처음에는 79년에 9월 11월에 걸쳐서 광우회사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이게 돈도 없다 하는데 그때 79년에 다시 10월 3일 날 다시 또 100불을 이걸 또 만들었다는 게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고민스러웠는데,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정언해 줬는데, 간접적인 정언인데, 이 창엘 그 출판사 사장 그 전영배 씨, 이 이율입 제자잖아요. 2013년에 그 통일뉴스에 그 기사가 떠 있는데, 그때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80년도에 이제 이율입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80년도에 자기가 배달의 숙보를 받아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자기가 이렇게 그걸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신동아에서는 79년에 자기가 이제 고대에 입학하고 나서 자유지의 그 이율입생 글을 보고 나서 이제 자유지 박창흠 장군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살고 계시는 이제 이율입생을 만나게 됐다 이런 했고, 통일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80년도에 이제 이율입생을 만났다고 했고, 그때 배달의 수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9년에 책이 나와야 80년에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은 간기 자체가 이 책에 대해서 배달의 수본에 대한 발행을 사항은 맞는데, 그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간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원래 이 책의 저자는 운초 개연수고 발행은 이제 배달의숙에서 했다. 그것을 이제 이게 초판이 30분 했고, 이게 100불 한정으로 이제 재판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 강기로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행인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이제 배달의 수본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황당하게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 배달의 수본이 이제 양면 인쇄로 되어 버렸거든요. 양면 인쇄에 쉽게 말하면 떡제본, 이게 소프트 제본, 떡제본으로 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색 간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 활자체로 되어 있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삼성기 저는 앞에 삼성기 상하니까 그 앞에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군색이 북부역이,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가스본 부역에다가 하나 더 넣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는 이제 전체를 하나로 해서 이 간지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줬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붓글씨는 없단 말이에요. 붓글씨는 없고 이제 제작하는 와중에서 넣는 것 같고, 이걸 왜 넣었을까?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 이렇게 그 광우의사본 같이 선장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간 이제 이렇게 했는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일단은 이 선장본이 아니라서 좀 고민스러웠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배달의 수본은 결국 뭐냐면, 이 광우의사본은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많이 퍼졌지만 거기에 뭔가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오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정식 원본은 이거다 이렇게 밝혀준 것이 이제 배달의 수본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배달의 수본으로서 이게 이제 이걸 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건 대배달 민족사 1권의 제일 마지막 이제 그 환단고기 정에, 거기 앞에 보면 환단고기 정의 표사라 해서 이거는 이제 이율입 선생이 그 전영배 씨한테 이제 이렇게 써준 거리거든요. 이제 환단고기 정회를 이제 다 짓고 나서 이게 경신년 8월
3월 16일 날 이걸 글을 써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선사 이 환단고기는 선사소편 이게 개연수 선생이 의해서 이제 편애하신 거고 엮으신 거고 지금 나의 그 정예 환단고기 정예라는 것은 감히 얘가 그 이제 선사의 그 환단고기를 내가 잇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환단고기 정예 자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털로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 위설론자들은 환단고기를 자꾸 이제 조작했다고 하는데 환단고기를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이 환단고기 정예를 이렇게 정예만 940개 정도 넣었거든요. 정예 자체만 미주만. 그리고 이제 갈로 했는 이제 정예는 사실 뭐 그거는 넣으면은 거의 뭐 수천 개 정도 이렇게 그런 주석서가 되는데 이 환단고기 정예의 원본이 또한 이제 배달의숙본이 되기 때문에 배달의숙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단단하게 내부에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하나의 표준안과 같은 정본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광우회사에 대한 원조가 되고 환단고기 정예의 이제 원조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82년도에 일본어판에 이제 먼저 나오고 일본어판에도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 광우이해사본을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본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러면서 그 이륜선생의 어떤 그 환단고기 정예 원고 그것을 이제 어느 좀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것 또한 이제 이 작업에 많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 정예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환단고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륜 선생님도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이렇게 한글화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개념 수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이 더뎌졌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 이렇게 대중적으로 갖는 것은 이제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공덕은 이게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책의 장점은 많이 이제 대중화시켰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환단고기의 원래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약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 정예를 보면 정예에서는 보면 그 이륜 선생의 주석이 그 삼신일체의 어떤 그런 입각해 그리고 환단고기 내용에 입각한 어떤 주석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꽤 많은 발생됐다는 거죠. 그 이 대배달 민족사가 이제 나머지 이제 단단한 개선 계속 이렇게 그 하드카바 위주로 이제 발간이 되잖아요. 이 하드카바도 이제 이 대배달 민족 이거는 거의 보면 전영배 선생의 작품인데 고려가 그 사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을 이륜 선생 이제 그 문집 발간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게 끝을 못 보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 해 그 유작으로서 이제 이 기념에서 발간됐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배달 민족사가 이제 5권이 되잖아요. 이제 4번, 5번은 원래는 자유지에 있었던 그 원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남당 이유립 사학총서라 해서 이렇게 천인해가 2권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다시 4권, 5권으로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1, 2, 3이죠. 1, 2, 3이 사실 중요한 건데 1권은 보면 거의 보면 이제 한문 원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이 25사에서 동이와 조선에 관련된 이것만 쫙 뽑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고구려 이제 반정, 그러니까 삼국 사기가 이 신라 중심으로 선 것을 고구려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작업이 있었는데, 반정 대고구려 원류사 정해라고 그것이 이제 1권이 있고, 그리고 뭐 제왕운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쓴 것도 있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이 환단고기 정해거든요. 환단고기 정해가 이제 1권에 있고, 2권은 이제 거의 보면 이제 2권과 3권은 한문은 어느 정도면, 1권은 완전히 한문으로 된 책이고 2권과 3권은 한글도 이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3권은 뭐냐면 홍익 사서가 있었고 하나 더 더해서 홍익 오서, 그 부분에 대한 번역, 이게 이제 3권이고, 2권은 이제 그 광개토 대왕 지경이라든지 그 배달민족사 대강이라 해서 환단고기를 그 이제 한글화 이렇게 강의했는 그런 여건책, 이런 것이 이제 모아진 것이 2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 2, 3을 환단고기를 공부하려면 사실 1, 2, 3을 좀 많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다 됐지 않나? 그 모든 책들이 이제 이 환단고기 정예에 처음으로 이제 배달의석본이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87년에 이제 이게 시중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선보인 것은 이게 코리안 북스, 이 전영배 씨하고 이제 몇 분인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장절 구분을 해서 이거 나왔는데, 여기에 이 배달의석본을 저본으로 이제 처음 이제 사용했고, 이 부분은 이제 한 뿌리에서 이제 요걸 이제 선장본도 아니지만 이제 이게 소프트로 나왔는데, 원래 자체가 이제 이게 그 배달의석본 자체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거의 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람만 사실 그걸 가졌거든요. 그 자체가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병윤 씨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단단하게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환단고기 입장에서는 일단 이 불을 질러 가지고 세상에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조병윤 씨가 불 질렀기 때문에, 광우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 단단하게 내부로 만약 있으면 이 100권을 사실 배달의석본 100권을 만들었잖아요. 100권도 보면 이 사실 그 쌓아놨다가 반지하에 있는데 쌓아놨다가 이제 장마지고 해가 그게 이제 이래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못 쓰게 돼가 파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권도 사실 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보면, 대지부 보면 광우회사에서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게 환단고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칠 뻔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번 정확하게 환단고기 입장에서 오영기 선생의 어떤 업적이나 광우회사 박기업 사장의 업적이나 그리고 이제 조병연 씨의 업적도 뭐 사람의 어떤 나쁘고 떠나서 환단고기 입장에서는 뭔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기업 사장이 그 문화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도 막 하면서 이왕 만들 거 선장본을 멋있게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진짜 이렇게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한 채 값 이상 들어가는 그런 돈, 거금을 투자해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그 제자분을 만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이거 해놓고 이제 갔구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이 환단고기 광우회사 본 그거에게 만들어 놓고 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알든 모르든 간에 뭔가가 이렇게
어떤 민족의 어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분들이 이게 역사에 출연했다가 간 그런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